안녕하세요.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입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눈의 안과적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와 관련된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원생 생물이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고양이를 최종적인 숙주로 삼습니다.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톡소포자충의 알이 배출되면 이것을 중간 숙주인 쥐나 토끼가 먹게 되고, 이것을 다시 고양이가 중간 숙주를 잡아먹게 되면서 이 톡소포자충의 주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사람도 중간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톡소포자충은 중간 숙주, 특히 쥐의 행동을 바꾸어서 고양이에게 쉽게 잡아먹히도록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톡소포자충이 쥐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해서 고양이를 덜 무서워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고양이에게 쉽게 잡아먹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하는데요. 도파민과 관련된 질환, 특히 흔히 알려져 있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그리고 치매와 같은 질환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서는 감기 같은 경미한 증상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항암 치료 또는 에이즈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는 뇌와 눈을 비롯한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톡소포자충은 신경 조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망막 조직부터 침범을 시작하게 되고, 괴사성 망막염, 맥락막염, 호두막염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고 지나가겠지만, 황반부를 침범당한 경우나 또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라면 심각한 시력 저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톡소포자충에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산모가 이 기생충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선천성 톡소포자충증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가 위험한데요. 이렇게 되면 태아에게서 수두증, 소뇌증 또는 맥락망막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반려견은 0.19%, 반려묘는 1.33%, 유기견은 2.97%, 유기묘는 20%에서 톡소포자충의 항체의 양성이 나왔습니다. 항체가 양성이라는 것은 살면서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전염력이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야생 고양이에 대한 접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를 접촉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만약 접촉을 했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었을 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기는 반드시 잘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와 관련된 기생충, 동양안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주로 개나 소와 같은 동물에 기생하는데, 주로 파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가 사람의 눈에 접촉하게 되면 동양안충의 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알이 성충이 되면서 눈물관이나 결막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딱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생충이 이동하면서 눈이 충혈되거나 붓고 간지럽고 또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호두막염이나 또는 각막에 혼탁이 생기면 시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직접 눈에서 이 기생충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동양안충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최대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제거되면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양안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1년에 몇 건 잘 보고되지 않습니다. 저도 안과의사로 살면서 딱 한 번 봤을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다만 축산업과 같이 파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또는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하다가 파리가 눈에 접촉되었을 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꼭 안과에 내원하셔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눈의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사람과 반려동물의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또한 눈을 손으로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